네, 안녕하세요.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와 약속을 한 가지 했었죠. 어떤 약속이었어요? 바로 어제 대한조선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그런 재료 자체가 등장을 했는데 그 재료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백악관 측에서 나왔었죠. 백악관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성명 발표를 했었던 총 19가지의 항목 중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을 전부 다 골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숨어 있는 의도까지 다 살펴봤었죠. 근데 정리 자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오늘은 하나하나 제대로 어떤 수혜가 직접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미 협정이 이제 곧 앞에 있잖아요. 그 한미 협정에 대한 그 기반 자체를 이번 성명 발표에서 전부 다 깔아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총 19개의 항목 중에 앞으로 우리 한미협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대한조선의 주가 방향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 이번 파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의 대응만 거치더라도 얼마요? 수익률이 대충은 50% 이상 정도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요? 더 비싼 돈에 팔아가지고 더 싸게, 더 많이 사서 회복만 하더라도 50%가 찍혀요. 왜요? 평가 금액으로 우리가 때리기 때문에 결국 수익금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수익률 나 500%짜리 종목 하나 있다. 10만 원씩 넣어두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내비두는 거예요. 왜? 이 숫자 찍혀 있는 거 보려고. 근데 진짜 돈을 버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수익금, 즉 수량 자체를 최대한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한조선의 주가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약속 드렸던 대로 다 흘러가죠. 그리고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 조선업계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죽을 이유가 단 1%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사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매도 금지.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이렇게 댓글 한 번씩 꾹꾹 남겨주셔서 다른 주주분들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응원하는 댓글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상단 매물대를 못 뚫고 자꾸 윗꼬리 말고 내려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의도된 연출입니다. 의도된 연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미협정이 이제 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조선, 그리고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등등등. 자, 근데 하나오션이랑 우리 대한조선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잖아요. 왜요? 하나오션이 대우조선 해양일 시절 이름 바꾸기 전에 대한조선을 위탁 경영해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할 때 대한조선도 같이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협상이 아마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대한조선에 아주 좋은 이슈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대한조선 왜 데려갈까요? 하나오션은 지금 방산, 그쵸? 방산 쪽이랑 이 대형 선박 쪽, 그리고 LNG, 그쵸? 이쪽을 가지고 가는 건데 중소형은 우리가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대한조선이란 회사가 있으니까 요거 그냥 같이 낑겨서 세트 묶음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미국이 원하던 중소형 선박까지도 그쵸? 무역 선박들까지도 싹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오션이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언제였죠? 4월 달에 있었던 행정명령에서 하나오션 그러니까 한국 조선 업계와 어떤 약속을 했었느냐 그 약속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보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그 약속 조건 중에 하나가 방산 쪽으로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주겠다라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술력과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인력까지 충당을 해주겠다. 플러스 현지에서도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우리의 기술력을 전수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분명히요.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분명히 이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한조선의 인력들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수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쵸? 이거 번역해서 그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협상 테이블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총 5가지만 볼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자체가요. 제가 요약하고 바로 예상 시나리오, 그러니까 결론 자체를 말씀드릴 건데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유럽 연합이 지금 미국산 LNG, 그렇죠? LNG와 석유 그리고 원자력 제품, 원전 제품들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을 여기 세워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에너지 물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가 됨으로써 중소형, 그렇죠? 우리 대한조선 특징이 나왔네요. 중소형 선박 그리고 LNG선 탱커, 지원 선박 등등의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조선이 이제 중형 선박 건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그 크레인 자체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 HD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650톤짜리예요. 현대조선이 그 다음 가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0톤급의 골리앗 크레인을 어디가 대한조선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아래 있어요. 6번째 항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전략 산업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5조 달러가 넘는 상호 투자를 우리가 바탕으로 하는데 추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얼마요? 6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냐면요 미국 내에 있는 그 조선소 현대화를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필리 조선소에다가 인력을 투입시켜야 됩니다. 인력과 기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인력? 대한조선의 인력들도 같이 투입시켜야 되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조선이 같이 세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무조건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 내에서 중형 선박 쪽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 선박 쪽으로도 그렇죠? 이쪽으로 공급 파트너가 대한조선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방산이랑 그것은 이제 LNG 선박은 누가 맡아요? 하나오션이 맡죠. 그렇죠? 그래서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올까? 결국 필리 조선소 중심으로 한 MRO 조선소 설립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대한조선의 이제 그 기술력과 인력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 벌써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 7번째에서 이제 방산 장비 조달이랑 또 나토 상호 운영화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단순하게 이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오션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요. 군수선이랑 지원함 뭐였죠? 대한조선이었죠.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방산조선 쪽으로 이제 협력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대한조선의 방산 플랫폼 공급도 같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선박만 먹는 게 아니라 방산 플랫폼도 같이 공급이 되면서 여기 시장에 우리가 투입이 되죠. 그러면은 뭐가 생겨나요? 경쟁력이 생겨나. 왜? 하나오션과 같이 가니까 그 신뢰도 자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쪽도 그렇고 나토 상호 운용성 여기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부합하는 조건으로 그냥 살짝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유럽 동맹국들이 최첨단의 신뢰할 수 있는 방위 기술을 갖추도록 보장한다는 공동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사실 미국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이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다른 나라랑 다른 국가랑 그리고 다른 대륙이랑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선 무조건 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조선업이 뭐라 했었어요? 붕괴 수준에 있다. 그냥 붕괴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력 자체 진짜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존스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미국이 야 우리 조선 기술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 조선 기술은 한국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개가 남아있네요. 2개가 남아있는데
자, 여덟 번째 여기에요. 비관세 장벽.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표준 협력은 대서양 횡단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서로의 표준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상호 인정을 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죠. 지금 유럽 연합이요, 엄청나게 큰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 개편이냐면요, 지금 상호 관세, 그러니까 관세 쪽에서도 그렇고요, 에너지 산업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에너지 쪽으로는 뭐 관세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에너지 쪽으로는 원전이 좀 있는데요. 원전에 대한 규제를 전부 다 통일시켰습니다. 통합시켰어요. 왜요? 유럽은 땅덩어리가 싹 다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다가 원전 하나 건설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옆 나라에 피해가 다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자꾸 너네 원전 들여올 거야? 아직 우리 말하지도 않았는데 원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만 하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와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태클 걸지 마라. 서로 간에 어차피 다 원전 너네 필요한 거 아니까 우리 미국이 너네한테 팔아줄게 하면서 규제 통합시켜버립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금 구조 개편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인증이 다 되는 거겠죠. 왜요? 미국이 대신 보증을 서주는 관계로 가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국제 인증 간소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 대한조선 그리고 하나오션이 선박을 수출했을 때요. 비용 절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죠? 왜요? 결국 필리조선소로 넘어가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우리 같이 알아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악관 홈페이지 행정명령에 있었습니다. 몇 번 항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세금 감면이 최대 40%까지였어요. 이게 아마 군수 쪽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시나리오는 협상 테이블에서 뭐가 나온다? 대한조선의 미국 수출이 확대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 인증, 간소화를 시켜서 진출하게끔 만들어라. 싫으면 너네 미국 땅에서 조선업 빼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전이랑 조선 쪽에서는요, 정말 막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관세도 마찬가지로 원전이랑 조선 때문에 미국이 15%가량 밖에 안 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걸 달고 오긴 했지만요. 자, 마지막으로 19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조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한다,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냥 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네 태클 걸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략 산업을 이제 중심으로 좀 밀어 나가고 있는데 중국 쪽이 원전이랑 조선 쪽 굉장히 크잖아요. 특히나 조선. 전 세계 시장의 87% 이상을 가지고 94%죠, 여러분들. 이거 24년 기준이었습니다. 94% 이상의 이제 선박들이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이것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을 등에 업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 쪽을 견제해야 되는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는 좀 차별화가 된 고품질, 그렇죠? 그리고 고신뢰를 바탕으로 중형 선박 기술력을 보였으니까 와서 좀 만들고 팔아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야, 우리가 중국 견제 때려줬지, 그렇지? 그리고 한국 조선사 공급망까지 우리가 다 열어줬지. 뭐 할 거야? 우리 한국 제발 홍보해야. 안 하면은 너네 힘들 줄 알아라. 해가지고 한국 조선의 글로벌 입지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자, 그럼 이거는 미국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알래스카 산업이죠. 알래스카 사업에서 우리 한국 쪽의 선박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이미 한국에다가 많은 수주권을 때려 넣었죠. 이거 왜 그래요? 결국 미국이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죠? 협박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주해. 물론 한국이 원래 세계 1위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고 있어가지고 결국 한국 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했지만 힘을 더 크게 실어줬다가 되겠죠. 자, 근데 그 힘이 대한조선 쪽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오션 그럴 수도 있어. HD 현대중공업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대한조선처럼 중형 조선소가
갑자기 미국의 힘을 등에 업는다? 미치도록 파워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한조선 지금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놓지 못했다 해가지고 매도하시면 돼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매수. 그쵸? 어디서 매도를 하고 어디서 다시 매수를 해야 우리가 최대한으로 수량을 모아갈 수 있고 최대한으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어느 타점에서 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신호 같은 것을 다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010-2998-2560 뭐라고요? 여기다가 구독이라고 제가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위 두 글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전송하면요. 매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 세력 매집 전략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대한조선은요. 저번에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11만 원대 그리고 9만 5천 원대 여기서 1차 매수 1차 매도, 2차 매도 다 해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하나오션이 주도주로 크게 올라오게 되면서 뭐 했었어요? 전부 다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렸었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중국산 선박 정책 관련한 부분이 나옴에 따라서 이때도 뭐였어요? 또 미국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3월 3일에도 왔어요. 이날 휴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뭐 하시면 된다? 바로 하나오션 마찬가지로 파시면 되는데 결국 상한가는 못 치니까. 왜요? 그때 시장 상황 자체가 여러 군데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적인 부분이랑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뭐 금리가 어쩐다 저쩐다 해서 돈이 한국 시장으로 모일 수가 없었던 구조였어요. 그래서 후속주로 갔었고 그리고 그 후속주가 언제였냐? 결국 우리 고점 3월 17일 고점에서 팔고 후속주로 가자. 후속주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익 나니까 그쵸? 그 수익금으로 조정을 받은 하나오션 다시 매집하자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들어볼 겁니다. 뭐라고요? 2998-2560 보시면요. 3월 17일 뭐였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월 4일 전날이 휴장이었다 말씀드렸어요. 28일에서 바로 3월 4일로 왔죠. 17% 급등 팔고 뭐했다? HJ 중공업으로 갔었다. 3월 3일 어떻게? 3월 3일 바로 슈팅, 엄청난 슈팅. 우리가 개인 세력과 그리고 개인 세력이란다. 개인 투자분들과 기관, 외인 모든 수급세가 우리보다 30분, 정확히는 25분 늦게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바로 3월 17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무조건 매도하시고 뭐 하셔라? 이탈하니까. 그쵸? 이탈하니까. 자, 17일 뭐였어요? 67,500원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왜요? 신용 물량 털어주러 오니까 우리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절대 방향성 바뀌기 전까지는 별도 대응 금지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는 아래쪽에서 받쳐주네 이거 한 번 더 이탈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꼬리 말아주고 61선 이렇게 한번 버텨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여기서 버틸 거야. 버틸 테니까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매수하면 안 되겠다. 더 낮은 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결국 이제 평단 비슷해요. 평단 비슷한데 혹시라도 이제 121선까지 가려는 신용을 할까봐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한 것뿐이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사고 다시금 계속 대응을 해가면서 우리는 뭐 했다? 이 모든 장을 즐겨 샀다. 같이 즐기고 싶으시다면은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결국 여러분들 대한조선도 급등을 하긴 할 거지만은 지금 대한조선 많이 올랐습니다. 3조 5천억. 그러니까 중형 조선소 치고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한 번에 쭉 쏠렸다 해가지고 바로 30%씩 들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조 원 미만에 아마 지금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지금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하나오션, 그러니까 한화그룹과 로봇 쪽으로, 그렇죠? 한화 로보틱스 지금 기업 준비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기업 인수를 해서 기술력을 보강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 두산 전부 다 등등등 모든 대기업들이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요. 본인들의 기업에다가 인수를 해서, 그쵸? 뭐 로보틱스라든지 그쵸? 로보틱스 이런 것들 기업 인수해가지고 본인 회사랑 합병시켜서 진출시키는데 요
인수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5에서 6천억 정도 미만이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평균치 범위 자체는 좀 넓게 설정했습니다. 왜요? 개인 투자분들이 쏠리면요. 이거는 좀 작기 때문에 세력들이 바로 눈치를 채버려요. 그래서 올릴 만한 것도 이거 한 번 더 털어내고 가자. 여기서도 안 털리네. 털어내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목표치가 오게 되면은 뭐 한다? 바로 매도를 때려버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대한조선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수량을 최대한 늘려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이 매집주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구독에다가 뭐예요? 구독 매집이라고 총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뭐 파마리서치 뭐 이런 것처럼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 뭐 너 세일즈 하니? 세일즈는 아니고요. 저도 역시 뭐 파마리서치 같은 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70만 원, 60만 원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13만 5천 원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얼마예요? 70만 원 찍었습니다. 그렇죠? 7월 26일 13만 5천 원 이하로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 즉 우리가 중간중간 어차피 상단 부분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할 때마다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수익률을 볼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매집이라고 한 번씩 꾹 남겨주셨어요. 추가적인 수익 가져가신 다음에 수량을 몰려가는 전략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수량 모아가면 뭐예요? 평가 금액, 그쵸? 뭐 수익률 그 숫자 찍히는 게 좋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돈을 벌려면은 수량 많이 모아서 많이 팔아야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